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요, 11번 문제, 맨 마지막 문제의 핵심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에 대해 볼게요. 맨 마지막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준비 시간이 30초, 답변 시간이 1분입니다. 배점은요, 17점 중에 5점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소홀히 하시면은 감점을 많이 당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번 문제, 난이도는 다른 문제에 비해 솔직히 높은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가지고 못해도 5점 중에 3점 정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험이 어떻게 흘러가냐? 먼저 컴퓨터가 너희들 이런 거예요. 쭉 읽어준 다음에 화면에 문제가 뜹니다. 그리고 문제를 동시에 읽어줘요. 여러분은 문제를 눈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요. 준비 시간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 1분,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출제 경향인데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견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어그리입니까, 디스어그리합니까 라는 유형이 제일 많이 나고요. 그런 다음에 매섭게 치고 올라오는 두 번째 출제 유형, 2위가 뭐냐면 다수 중 택일형. 아까 앞에서 봤던 것도 두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선 지금 둘 중 택일인데 대세는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단점 설명형. 너는 이거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이거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출제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나뉘어집니다. 직장 생활, 그리고 교육 관련. 그리고 이 이외에도 사회적 이슈, 전기 자동차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주제가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문제를 접해보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고득점 전략인데 준비 시간, 아까 준비 시간이 얼마라고 했죠? 30초.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냐면은 먼저 바로 직전에 얘기했죠? 여러 주제를 통해서 아이디어 연습 1분간 입장, 이유, 예시, 마무리 뒤에서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각 파트별로 어떤 이야기를 해 나갈지. 영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글로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답변을 망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토익 점수는 막 950이 넘어요. 그런데 시험 끝나고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쌤 저 망했어요. 그러면 뭐가 망했는데? 그러면 이제 한글로도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한들 여러 문제를 통해 답변 아이디어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고득점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으로 어차피 한글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에는 영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작하기 위해 이지하고 심플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5번, 7번 거기서도 말씀드렸죠? 다음으로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내가 뭔가 문장을 뱉어냈는데 틀렸다 라는 걸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고치세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답변 구성이에요. 답변은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입장, 이유, 그리고 예시,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장 한 문장, 이유 한 문장, 예시 3-4문장, 마무리 한 문장이에요.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너는 이 의견에 어그리합니까? 디스어그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입장을 확실하게 정해 주셔야 돼요. 저는 찬성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유. 왜 제가 찬성했냐면요. 그 이유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들고요.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러한 이유를 들었는지에 대한 경험적 사례. 제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앞서 말한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경험적 이그젬플을 3-4문장. 그리고 마무리. 따라서 고로인즉슨 이렇다고. 그래서 내가 동의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반대한다고요. 다시 한번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며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유와 예시라는 거. 솔직히 말해서 입장과 마무리는 어떻게 보면 좀 들러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긴 게 약간 곁다리라고 하나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화면에 떠있는 질문을 그냥 그대로 읽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답변 구성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볼게요. 문제 읽어보실게요. 여기까지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Starting a business is easier now than it was in the past 랍니다. 이 의견에 당신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를 묻고 있어요. 내용을 보자면 사업을 시작하는 게 더 쉽다랍니다. 시작하는 거, 창업을 하는 게 언제보다 이게 그랬던 것보다 과거에. 그리고 구색을 갖추기 위한 이유와 예시를 들어봐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을 시작하는 거, 그 자체, 창업을 하는 자체가 과거보다 더 쉽나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거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만이 점포를 내거나 여러분만이 회사를 갖추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더 쉽냐 어렵냐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를 문제를 들려주고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답을 같이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입장. 여러분, 입장은 질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끌고 내려오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찬성을 해볼 겁니다. 아무래도 창업을 하기가 예전보다는 쉽거든요. 뭐 여러 제도들도 있고. 그래서 I agree that.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직접 창작을 한 구간이고요. 나머지 부분, 얘는 소문자가 돼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화면에 떠있는 질문, 그 부분을 왕창 끌고 내려온 겁니다. 이거를 너무 빨리 읽지 말고요. 차분하게 일정한 리듬으로 말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답변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한 리듬감을 살려 말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채점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 조금 만만한 부분은 막 빨리 과속을 하고 어려운 부분에서 막 기어가요. 막 덜덜덜덜. 이러면 고득점이 힘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이유는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실성이 쭈그라들어요. 영어로 만들기가 어려울 뿐더러 여러분이 생각했던 한글 문장의 의도와 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항상 most of all 혹은 because로 시작을 해주면 좋은데 most of all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한 문장 앞에 most of all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1인칭 표현이 사용을 피하래요. 대표적으로 I와 my 1인칭 생략하시고, 그럼 뭘 쓰라는 거야? 2, 3인칭 표현들이요. we라든가 they라든가, they입니다. they도 못 쓰네. they라든가 it이라든가 이런 2, 3인칭 표현을 주어로 씀으로써 조금 더 제너럴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 문제에 쓰이는 대표 구문들을 영작에 여기서도 씁니다. 세 가지, 동사 중심, 형용사 중심, 명사 중심,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can 플러스 동사 원형, it is 형 투동, there are 명사. 이거 말고도 need to, should, don't have to 이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앞에 most of all 넣어주시고 I, my 쓰지 마시고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most of all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Most of all, we can get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o start a business. 이 뒷부분은 없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can을 썼네요. we를 써가지고 1인칭 표현 사용을 피했고요. most of all 이걸 써줬고요. 그래서 we can get 받을 수 있다. financial support. 얘도 없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로부터? 정부로부터 government.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government 앞에는 통상적으로 더를 붙인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뭐 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좀 복잡하면 내 능력으로는 무리인데 financial to start a business 이 두 부분은 좀 깔끔하게 해드릴까요? 또 여기 어디냐? 요거와 요거는 없어도 큰 내용 전달에 무리는 없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재정적인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그럼 넣어주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알겠죠? 이렇게 이유를 만들었고요. 이제 예시를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앞서 말한 이유를 서포트하기 위한 디테일한 이그젬플. 중요 포인트는 내 이야기 혹은 지인의 경험담. 물론 팩트일 필요는 없고요. 알겠죠? 문제가 요구하는 바에 맞게 경험해 왔던 것처럼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제작 방식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승전결의 흐름을 갖춘 말이 되는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라 랍니다.
이게 여러분 3, 4문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4문장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한 문장을 놓고 보자면 굉장히 고급 문법에 어려운 단어 잘 써서. 그런데 이 문장들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쫙 듣고 나니까 그래서 네가 하려는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각 문장이 좋았다 한들 고득점은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유치하고 짧아도 좋으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빈사시목장, 빈도 once a week, 사람 with my best friend, 시점 about 2 years ago, 목적 to study English, 장소 at a language school. 이런 식으로 빈도, 사람, 시점, 목적, 장소 이걸 이용해가지고 예시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 아이디어 전개를 위한 4가지 템플릿을 연습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예시,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In the case of my best friend, she opened the flower shop in Seoul about 2 years ago. 플라워 샵을 열었대요. 비즈니스를 열었다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업종인지 표기를 해주고요. 장소, 시점. 그냥 꽃집을 열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혹은 부산에서 얼마 전에 열었다. 그런 다음에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플라워샵을 운영하는 동안에 이런 연결하고 잘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뭐 하는 동안 뒤에 보면 also도 있고 그 결과 이런 연결하고요. 그녀가 she 시작 she didn't have to pay tax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얼마 동안에 for the first 6 months 첫 6개월간 아까 이유에서 뭐라고 했죠?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했으니까 재정적 지원,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는지를 좀 꼼꼼하게 세금 관련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하나만 해줘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하나 하고 있네요. Also. 시작. Also, she could rent a store at a reasonable price. 합리적인 가격에 at a 형용사 price 덩어리 표현이거든요. 꽤 합리적인 가격에 스토어, 매장을 임대할 수 있었다. 이것도 정부가 좀 도와줬나 보죠. 이거 2개나 할 수 있을까? 하나만 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걸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배워볼 겁니다. 그 결과 해피엔딩으로 she did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take out a loan, 대출을 하다는 뜻이거든요. 플라워샵을 운영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랍니다. 그래서 이유 설명, 아까 뭐라고 했었냐 하면 여기요. 우리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에 관련된 예시, 제3자의 경험담, 물론 팩트인지는 알 길이 없고 채점자분들이 관심도 없을 거고요. 알겠죠? 이렇게 예시를 들어 나갔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입장 문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답변 마무리. 앞에다가 therefore 혹은 for that reason을 붙여주면 되는데 therefore를 쓰기가 조금 더 용이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이 마무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 즉 한참 예시를 설명 중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 하다가 잘릴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마무리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끝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예시를 그냥 대충 마무리 짓고 마무리하자. 이러면은 더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생략이 가능하다. Therefore 한 다음에 입장 문장을 쭉 말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템플릿을 이용한 예시 만들기 4가지 방법이 있는데 4가지 방법은 뭐냐면 긍정적 사례 소개, 그리고 부정적 사례 소개.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이 1, 2번 이 2가지 방식이 좀 더 좋을 겁니다. 왜냐면 조금 더 짧아요. 그리고 좀 익숙해지거나 나는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내용에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해주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3, 4번까지 연습해 보시면 좋고요. 1, 2번 방식이 3, 4번에 비해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레벨 7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답변 방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번 영어를 막 꼼꼼히 볼 건 아니고요. 답변 진행 방식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1은 긍정적 사례 소개라고 해서 배경, 경과, 결과를 통한 긍정적 경험담, 즉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발생했던 해피엔딩으로 끝난 경험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배경, 경과,
결과 이 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배경, 그 당시에 내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었거든. 묘사하려는 상황이 배경 설명, 환경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내 친구의 경우에 그가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처한 환경을 좀 설명을 했고요. 경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점을 설명해요.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해피엔딩, 그 덕택에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그 덕택에 그가 승진을 빨리 했어요 라든가 그 덕택에 그가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경험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일 중요한 챕터는 이 경과 부분입니다. 반대로 2번 방식은 부정적 사리 소개, 좀 전에 보여드렸던 1번과 형제뻘 표현인데 얘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부정적으로 끝났던 경험을 설명을 해요. 역시 배경은 똑같이 그 당시 이런 상황이었어. 내 친구가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를 했었어. 그런데 문제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가 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없었다. 또 뭐 상사도 없고 아니면 뭐 직장 동료도 많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 발생한 문제점, 그래서 결국 그는 6개월 만에 안 되겠다,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좀 찝찝하게 안타깝게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경험담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배경, 경과, 결과 1번 방식, 좀 안타깝게 배드엔딩,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2번 방식, 배경, 문제점, 결과. 초보자분들은 이 패턴을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3번 방식입니다. 3번 템플릿은 문제점의 대안책 소개예요. 문제점의 대안 소개. 어떤 대안책을 내세워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한 방식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먼저 배경이요.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었거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내가 되게 작은 마을, 스몰 시티에 살았었다. 예, 이렇게 나를 둘러싼, 내 지인을 둘러싼 상황, 객관적으로 배경을 설명하고요.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최신 취업 정보를 얻거나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대안, 얘가 제일 중요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답이 없네 이거.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직접 찾거나 남이 제공해준 대안책을 설명을 합니다. 제가 졸업하자마자 짐 싸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상경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이요. 그 덕에 다양한 취업 정보를 얻었고 그룹 스터디에도 참여를 했고 나는 무사히 취업을 했다.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내가 이런 처지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런 대안책을 내세웠더니 잘 풀렸어요 라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옛날과 오늘날을 비교해서 결국 긍정적으로 끝납니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 설명. 먼저 과거 배경.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저희 학급에, 저희 반에 30명이 넘었습니다. 되게 많았어요, 학생이.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현재 상황. But nowadays, 근데 요즘에는 고등학교에 한 15명밖에 없대요, 애들이. 그래서 결과 긍정적인 변화. 학생들이 훨씬 더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대요. 그 당시 이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곤 했었다. 옛날 이야기 끝. 근데 요즘에는 상황은 이래. 그래서 그 덕에 뭔가 많이 나아졌어. 라고 긍정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뭔가 호전적으로 바뀐 그런 경험, 사례 예시를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노트 테이킹. 여러분 시험 중에 필기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나요? 시험장에서 제공해주는 OMR 카드를 뒤로 돌리면은 거기다가 필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써야 되느냐? 시험장에서 제공해주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준비해간 펜 못 씁니다. 부정행위예요. 그럼 이 11번 문제에서 필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느냐? 먼저 1번부터 10번까지는요. 사실 필기가 가능은 하지만
뚫어져라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뭔가 필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 쓰면은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시험 안내문. 너희 이 파트에선 이런 거를 할 거야. 쭉 읽어줄 때 이유 문장, 그 most of all, 이거 한 문장짜리 이유 2단계죠. 이거 제작에 쓰이는 대표 표현들을 미리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죠. 이거까지 적어두셔도 좋고요. 이걸 미리 적어놓고 있습니다. 빠르게 고를 수 있게. 그 다음 2단계. 화면에 문제가 뜨고 이걸 읽어줄 때 첫 번째 단계인 입장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미리 생각해 두면 좋아요. 이걸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질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시작 문장을 만들지 이걸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do you agree 뭐라 나오면 이거는 I agree that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미리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굳이 적어두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준비 시간 30초 동안에 축약형 표현을 이용해서 아까 5가지 혹은 3가지 적어둔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유 문장을 영어로 잽싸게 만듭니다. There are 이걸 써야지. There are 많은, many, exaggerated advertisements 이걸 영어로 일일이 다 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잽싸게 알아볼 수 있는 축약형 표현을 이용을 해가지고 얼른 이유 문장을 먼저 영어로 완성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는 준비 시간 동안에 4가지 방식 중에 어떠한 예시를 이용을 할까 그거를 결정해 놓은 다음에 그 방식에 대해 예를 들어 내가 2번 방식을 써야지 배경, 문제점, 배드 엔딩 이걸 써야겠다. 그러면 각 배경, 문제점, 배드 엔딩 문장별로 대표 키워드를 잽싸게 적어두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필기는 절대적인 아주 좋은 방식이란 건 없어요. 실제로 요즘 들어서 필기를 아예 안 하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안 하면 내가 손해보는 기분인데 뭐라도 써야지. 약간 부족한 실력에 비해서 쓰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정신이 산만해지고 시험 자체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보면서 결국에는 나한테 맞는 필기 방식을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이론을 다 맞춰봤고요. 다음번 강의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